마케팅 전략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마케팅 강의들이 시중에 있지만 감히 말씀드리는데 유튜브에 소개된 적이 없는 그런 컨텐츠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다소 이론적인 내용들도 좀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꼭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비즈니스의 풀 사이클, 처음 시작부터 성장해서 성숙하고 쇠퇴하는 그 모든 그 단계별로 마케팅 전략의 포커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비즈니스의 풀 사이클을 본인이 온전하게 경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 이것을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걸 좀 생생하게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얻어진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드리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과정을 도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비즈니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세로축은 우리가 뭐 꼭 그 매출이 다는 아니지만 그 편의상 매출 결국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매출 플러스 수익 플러스 브랜드 파워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비즈니스 성과 숫자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제로에서 출발해서 어떤 그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즈니스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정점에 도달하는 단계에 도달해서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하락을 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통은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이 그래프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낮게 갈 경우에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정점에 도달하게 돼서 그 브랜드가 혹은 이 비즈니스가 그 성장이 이제 주춤해졌을 때 혹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것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좀 더 천천히 하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이 수많은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그래프를 건강하게 올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별로 나의 전략을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만약에 내가 이 처음 시작점부터 끝까지 마라톤으로 쳤을 때 처음 출발선부터 피니시 라인까지 내가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그 각각의 단계를 다 알 수 있다면 막상 내가 이 출발선상에 서 있더라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조금 더 마음의 안정도 찾고 전략적으로 내가 어디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본인의 전략을 좀 더 면밀하게 짜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비즈니스 성장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풀 사이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어떤 그 도식화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상적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의 성장 사이클은 여러 브랜드와 여러 카테고리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그 비즈니스 성장 그래프가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요런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4가지 단계가 어떻게 끊어지느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정점에 도달해서 하락하는 기간이 있고요. 처음에 출발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쇠퇴하면서 하락하는 구간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해서 세상에 나와서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기본 체력을 올리면서 시작하는, 스타트를 끊는 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양적으로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굉장히 덩치를 키우는 그런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이제 완만해지면서 어떤 비즈니스가 성숙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딱딱 잘라지진 않지만 많은 대부분의 성공하는 브랜드가 성장하는 단계를 보면 1단계 저희가 편의상 도입기라고 하겠습니다. 2단계 성장기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성숙기, 그 다음에 4단계 쇠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계별로 성장의 어떤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은 어린아이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과 중장년 시절에 우리가 먹어야 될 영양제와 해야 될 운동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비즈니스의 경우에도 늘 매출을 챙기고 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각각의 단계별로 중점적으로 내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 포커스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가 어떤 특징이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챙겨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도입기 단계입니다. 자, 도입기 단계는 사람으로 치면은 태어나서 거의 청소년기까지 굉장히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모든 것들이 새롭고 신선해서 의욕도 충만하지만 뭔가 되게 불안감도 높은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입기 같은 경우에 향후의 건강한 성장기와 성숙기를 만들고 싶으면,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지지부진해서 꼬꾸라지는 그래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우상향을 쭉쭉 나가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더더욱 도입기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로는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타겟팅이라는 게 거의 마케팅의 101이라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포인트는 뭐냐면 내 제품과 서비스를 정말 내가 광고를 태우지 않더라도 입소문을 낼 수 있는 정말 진성 팬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이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그 진성 팬들한테 거의 핀포인트 하는 것처럼 굉장히 포커스된 타겟팅을 잘 맞춰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타겟의 베이스가 예를 들면 몇백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당장 그 사람들이 하나씩 살 경우에 매출이 굉장히 작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성급하게 올리고 싶은 욕심에 예를 들면 성급하게 디스트리뷰션을 확 늘린다든지 뭐 아무나 다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약간 그런 그런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진행한다든지 그런 성급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성장기하고 성숙기가 굉장히 이제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굉장히 단단한 자기의 진성 고객과 브랜드 이미지를 핵심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코어를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다 어떻게 깔 거야? 그러면 물론 당연히 많이 깔면 깔수록 좋죠. 많이 깔면 깔수록 좋은데 이때는 확장을 성급하게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있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을 넓힐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성장기거든요. 그래서 성장기가 오지 않고 도입기 단계에서 성급하게 내가 일단은 확 깔아가지고 매출을 어떻게 높여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뒤에 성장기를 굉장히 한계에 빨리 도달하게 하는 중대한 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포커스드, 정말 이 타겟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게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 타겟은 일단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굉장히 젊은 20대 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동선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지역이나 샵,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채널, 이런 것들이 그 고객 여정에 맞춰서 굉장히 타겟팅돼서 움직이게끔 그렇게 면밀하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성급하게 확장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퀄리티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 메시지, 스토리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고객한테 일단 전달돼서 이 브랜드 혹은 이 제품이 소구하고 있는 메시지와 특징과 그 세계관이 뭔지가 고객한테 명확하게 전달되기 만드는 것이 2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런 모든 그 제품의 퀄리티부터 시작해서 각 접점에서 내 브랜드가 어떻게 소구되고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퀄리티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잘 맞춰진 타겟팅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고객이 나의 제품과 서비스의 이 퀄리티를 충분히 만족하게 되면 내가 굳이 디스트리뷰션이나 광고를 넓게 많이 태우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뭔가 자생적으로 브랜드가 클 수 있는 핵심 체력이 길러지고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깔고 여기서 조금 면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이 제대로 밑바탕에 잘 깔려져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성장기는 이 4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양적으로 팽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기에서 이제 타겟팅도 확장이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내 브랜드를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찐팬, 팬덤층에 한정돼 있던 타겟팅을 이제 좀 더 그 바깥쪽으로 메인스트림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디스트리뷰션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겟팅 전략과 디스트리뷰션은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늘 함께 모니터링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그 트라이얼을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여기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운 고객이 쉽게 우리 제품을 접할 수 있게끔 프로모션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제 나오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도 이때는 가격 프로모션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성장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정된 가격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로 성장기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슈 매니지먼트인데요. 보통 이렇게 이때쯤 되면 이제 시장의 화두가 되면서 많은 그 바이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객 리뷰라든지 이런 것도 양쪽으로 이제 많이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이제 뜻하지 않았던 네거티브한 그런 바이럴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쟁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격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그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런 공격성 그런 바이럴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확장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거기에 심취하셔가지고 이슈 매니지먼트를 잘 안 할 경우에 이게 또 굉장히 큰 도구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장을 하고 있고 디스트리뷰션이나 이런 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이슈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여기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매니지먼트가 특히 2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랜드가 잘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완숙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좋아하고 알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성숙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숙기가 되면은 어떤 것들이 중요해질까요? 이제 앞전에 이제 확장하고
성장시키느라고 이제 굉장히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면 성숙기 같은 경우에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그 브랜드 빌딩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는데 왜 또 브랜드를 생각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숙기와 쇠퇴기는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숙기를 잘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영원히 성숙기를 유지하는 브랜드가 있고요. 쇠퇴기가 아예 안 와. 그리고 어떤 브랜드는 정말 아름답게 성장을 했다가 본인의 성장과 성공에 도취돼서 제대로 이 시기에 해야 될 숙제를 안 할 경우에 금방 이렇게 쇠퇴기가 너무나 빨리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기에서 어떻게 내가 잘 브랜드를 키우느냐, 그러니까 매출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에도 어떻게 잘 투자하고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 쇠퇴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늙지 않는 젊은 그 브랜드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짜 브랜드 빌딩이 되게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뭐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케팅이나 이런 회사 전체 투자에서 내가 브랜드 자체를 당장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고 브랜드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챙겨보셔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비즈니스를 해보시면 요때 단계가 사실은 가장 행복하거든요. 이제 굉장히 이제 행복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매출 꾸준히 잘 나오고요. 당장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동안 성장했던 이런 그 성장가도와 성공가도 위에 이제 본인이 올라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취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때 가장 그 뼈를 깎는, 그런 과감한 혁신을 준비해서 계속 하셔야지 이게 결국 유지된다. 그래서 이 혁신이란 거는, 그 신제품, 그 브랜드로 치면 라인 익스텐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브랜드에서 계속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 그런 이제 신제품일 수도 있고요. 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광고라든지 이런 마케팅 활동의 혁신일 수도 있고, 뭐 고객을 위한 어떤 서비스의 강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 고객한테 계속적으로 이 브랜드는 잘 나가는데도 정말 이렇게 계속 고객을 놀라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이노베이션을 계속적으로 준비해서 터뜨려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어쨌건 그 모든 게 흥망성쇠가 있고 계절이 바뀌고 이 세상에 아무리 브랜드가 또 열심히 해도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류의 변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아무리 열심히 잘하던 브랜드도 굉장히 이제 너무 이제 식상해지고 시들해지면서 이제 쇠퇴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쇠퇴기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안 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왔다라고 하면 본인이 쇠퇴기에 들어섰다라는 걸 좀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리브랜딩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전체를 이제 리뉴얼을 하는 거죠. 뭐 로고만 건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브랜드 전체가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리브랜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리브랜딩이 적절한 타이밍과 스코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거는 그 브랜드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성공하고 있는 리브랜딩의 어떤 그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은 어쨌건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쏟아지고 있고 브랜드의 이런 성공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객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욕구는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리브랜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과감하게 그다음에 정말 이제 본인의 문제점을 스스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거를 깨부수고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고 한다라는 그런 정확한 메시지를 고객한테 확실하게 주는 그런 리브랜딩일수록 요즘은 더욱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브랜딩이 만약에 이제 고객한테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혁신을 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내부의 정비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는. 그래서 이거는 고객한테는 사실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세태기를 정말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절박함이 있다면 뼈를 깎는 어떤 그런 혁신이 좀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 브랜드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보고 포트폴리오 자체를 정비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이렇게 크게 확장했다가 매출 때문에 계속 라인 익스텐션을 많이 한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세태기 때 돌아보면은 제품 종류가 그 하나의 브랜드 안에 제품 종류가 너무 많이 이제 복잡하게 펼쳐져가지고 고객 입장에서 이제 뭐가 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그런 특징적인 제품의 특징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인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렇게 되게 짜잘짜잘하게 매출에는 다 중요해 보이지만 뭐 하나 이렇게 서로 간의 시너지가 잘 안 나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어떤 노후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브랜드 포트폴리오 정비와 어떤 그런 그 조직의 일하는 방식, 뭐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런 진정성, 그리고 이 브랜드가 처음 세상에 나와서 고객한테 소구하려고 했던, 그래서 지금까지 그 브랜드를 이끌어왔던 그 핵심 코어 에센스가 뭔지, 그 브랜드의 엑기스를 다시 한번 헤리티지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랜드 코어 혹은 헤리티지 를 다시 챙겨보는 그런 작업이 이 단계에서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외에도 훨씬 더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중요한 목록들 이외에도 챙겨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브랜드 성장 단계별로 특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이 뭔지를 좀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해야 될 거 정말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각 단계별로 진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인생처럼 뭔가 굉장히 힘줘야 될 곳, 그 다음에 진짜 좀 중점적으로 내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들이 단계를 거치면서 꽤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의 성장 사이클을 내가 한정적으로 여기에만 경험하거나 지금 요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걸 스스로 좀 조망해보고, 그리고 내가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그런 인사이트를 길러보시면 아마 지금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혹은 담당하고 계시는 브랜드를 조금 더 주도 면밀하고 전략적으로 해석하고 진단하고 액션을 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저희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자, 비즈니스의 성장 사이클, 세태기 오지 않게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면서 성숙기 영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